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계엄을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는 게 그동안 한 전 총리의 주장이었는데 그걸 뒤집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직후 총리실 참모에게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어도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는지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시켰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뒤에는 그 요구를 곧바로 따라야 하는지도 파악해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 방조한 게 아니냐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행적입니다. 바로 한 전 총리를 조사 중인 특검으로 가보죠. 자, 조혜연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나와서 지금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부터 내란에 동조 혹은 방조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 그러니까 서명까지 했다가 이를 다시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셨을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안 했는데 근데 오늘 특검 왜 출석하시는 건가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전부터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의에 없었던 국무위원들도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박지영 특검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좀 침해당했다고 보고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같은 국무위원이라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고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아예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그 권한을 침해당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이번에는 나오겠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5일 출석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합의했습니다. 다만 출석 시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 출석으로 좀 1시간만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특검에서 9시 출석으로 다시 못 박자 알겠다고 하면서도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늦을 수 있다는 애매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됐던 걸로 확인됐는데 김건희 특검팀 역시 이 사건을 넘겨받으며 김 여사에 대해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KT 광화문 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고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공식 수사에 나선 겁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금품 수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비리 등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길게는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에 이미 김 여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뀜에 따라 특검이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대상자 명단에 김 여사도 포함된 겁니다.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수사가 진행돼 왔지만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수사 기간에 들어간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저희 JTBC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는 그간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털어놨는데 먼저 자신은 김 여사의 식구였다며 그 식구 중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받은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정 비서관 유용, 그다음에 그 황 누구지? 정호 뭐 이런 사람들 다 식구 아니나? 식구엔 통일교 측이 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이 전달된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과 건진법사 측은 식구인 유경옥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샤넬백을 받고 전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심지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일정도 언급한 건 이런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꿈 얘기를 하면서 아니 꿈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혹시 남쪽으로 해외 가실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발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라 관광지인 앙코르와트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실제 일정이 취소됐단 겁니다. 가지 마라 그랬죠. 그 많은 그 자녀들이 돌아가셨는데 159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관광지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명 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관련 매뉴얼을 공유했다고도 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내주고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 매뉴얼이 뭐가 예전에 홍수 날 때 그 구두 신고 갔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명 씨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 대통령실에 경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지 뭐. 여사 대통령 음성하고 USB를 그 조선일보 차장한테 줘요. 전달한 것도 확인했고 다 했지. 그리고 얼마 안 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이 비상계엄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조서를 쓰면은 아마 조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대검에서 구독하는 사람도 많고 애독자가 많다 하니까 뭐 대통령이 다 봤을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봐요.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창원 교도소에서 나를 지켰다. 내가 아마 총살 1호였을 거다. 명 씨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에 가야 될 길을 가르쳐달라 해서 저는 가르쳐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상병 특검 역시 오늘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부터 소환 조사했는데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특검이 수사 기록도 읽지 않고 예단한 거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더니 자신은 최상병 사망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개시 직후 처음으로 소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최상병이 수중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사팀이 자신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데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께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예단한 수사를 먼저 예단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를 고발한 사람을 특검보로 임명하려고 이름을 거론하셨고. 하지만 수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의 사망과 더불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전방위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해병이 사망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수사 외압이 행해진 정황들에 이르기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모든 사건의 사실 핵심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경로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통령실이 수사 은폐,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특검 출범에 단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특검팀이 풀어야 할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김 여사나 이종호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실제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가 건물을 시공한 현대건설 측에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는데 이런 진술 내용은 김건희 특검에게도 넘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남동 관저 스크린 골프장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올해 1월 감사원이 검찰에 입첩한 경호처 전 간부 A씨의 진술 등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관저공사 등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중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맺은 계약, 경비시설 및 초소공사 명목이었지만 사실 관저 뒤편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대건설에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씨가 현대건설 담당자를 만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현대건설이 우리가 납부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그러자 A씨가 내가 잘 아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하자며 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겠다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면 계약을 제안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씨가 언급한 인테리어 업체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60억 원대 수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해당 업체에 경호처에 대납 요청이 있었는지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사무실에는 안 계시고요. 직원들 지금 다른 외부 근무 나가 있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대건설은 계약서상 보안 조항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규모로 대납이 이뤄졌는지, 스크린 골프장 건물을 짓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경호처 예산에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 특검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